미국 땅에서 벌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 세계의 주도권을 미국만이 쥐고 있다고 우쭐해왔던 한 교수가 딸의 파격적인 변화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며 평생 굳건히 지켜온 편견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 문화의 패권이 거대한 균열 속으로 빠져드는 지금 그 혼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이 전율을 금치 못할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피리쿠스 교수라고 해요. 저는 교사이자 연구자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역사 공부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과거에 대해 글을 쓰면서 보냈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할 때 확실한 사실과 견고한 수치를 믿어왔어요. 그런데 요즘 뭔가 제 마음 한구석이 시큰둥해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딸 노바의 방에서 이상한 선율을 들었던 때를 기억해요. 그 선율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음악이었어요. 저는 제 서재에서 강의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평소 집안의 고요한 정적과는 다른 생기 넘치고 에너지가 가득한 소리에 동시에 호기심과 불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노바의 방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단단히 두드린 후 문을 열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 방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눈에 띄었어요. 재정돈된 책 더미와 정성스럽게 정리된 서류들 대신 노바의 방은 밝고 다채로웠어요. 벽에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조명이 내려와 있었으며 제가 익숙하지 않은 작은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그 모든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음악을 틀어주는 큰 스피커가 있었어요. 노바야, 이게 다 뭐야? 저는 진지한 어조로 물었어요. 왜 우리 집이 이런 외국적인 영향들로 가득 찬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문화와 제가 믿어온 전통이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왜 노바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확실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 먼 곳에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바는 맑고 정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 문화는 단지 음악이나 예쁜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와 굳건한 전통,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저는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열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대답에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곧 그런 감정을 밀어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사실과 데이터를 굳게 믿어왔고 제 생각을 바꿀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재로 돌아갔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수년간 숫자를 모으고 오래된 사건들을 읽으며 살아왔어요. 데이터의 세계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었는데 이제는 포스터의 색감이나 노바의 방을 채운 음악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시 책상에 앉으면서도 그 낯선 선율이 계속 생각났어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작은 변화의 불꽃이 피어난 것 같았어요. 저는 제 학문의 여정을 회상하며 때로는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할 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제 굳건한 신념체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수년간의 신중한 연구와 엄격한 생각들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비록 저는 여전히 사실과 확실한 데이터를 굳게 믿고 있었지만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식이 단순히 숫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감정, 예술, 그리고 전통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를 불안하면서도 호기심 많게 만들었어요. 제 신념을 버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노바가 한국 문화에서 본 아름다움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더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배움이 항상 옳고 모든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모든 감각과 감정을 동원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그 신비로운 선율의 부드러운 메아리를 마음속에 담으며 오랜 신념의 반대편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봤어요. 저는 제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새로운 기회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한 주말에 노바가 대학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세미나에 같이 가자고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저는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데이터와 숫자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작지만 강한 호기심이 솟구쳤어요. 한때 낯설게만 느껴졌던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미나 당일, 저는 회의적인 마음과 조용한 기대감이 섞인 채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강의실은 밝은 조명과 열정 가득한 얼굴들,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긴장을 숨기려고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세미나가 시작되자 저는 동아시아 문화에 저명한 전문가인 로엘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이 넘쳤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루엘 교수님은 먼저 다채로운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그 숫자들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인기와 깊은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음악, 영화, 그리고 전통이 단순히 유행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 그래프들을 바라보았어요. 데이터는 확실하고 명확했으며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듯 했어요. 문화가 단지 차가운 사실 이상의 무언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밝은 색채가 어우러진 축제, 에너지로 가득 찬 거리, 그리고 유산을 자랑스럽게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들을 그려줬어요. 전통 무용수들의 우아한 동작, 민속 음악의 경쾌한 리듬,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들을 상상했어요. 그 이미지들이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마치 제가 직접 한국의 거리를 걷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순간 교수님께서 멈추시고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노래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은 제 마음 깊숙이 다가왔어요. 저는 노바의 방에서 처음 들었던 그 신비로운 선율을 떠올렸어요. 바로 그 선율이 제 호기심의 불씨를 지폈던 때였어요. 저는 살짝 손을 들며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듯한 설렘과 긴장감을 느꼈어요. 교수님은 숫자만으로는 인간 경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감정, 전통,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어느 통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미나 도중 저는 몇몇 학생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해와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들이 단순히 사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열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에너지가 전염되어 점차 저는 열린 마음으로 문화를 탐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잠시 자리를 지켰어요. 배운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었거든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들은 축제에 참석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에 깊은 애정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하면서도 정직해서 오로지 데이터에만 의존했던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고 제 마음은 조금 더 열려 있었어요. 여전히 저는 사실의 힘을 믿었지만 이제는 감정, 예술,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세미나는 제 인생이 전환점이었어요. 배움이 과학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저는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이 남았어요. 세상 다른 곳에도 저에게 예상치 못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고 저는 제 오래된 믿음 너머의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을 더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노바가 저에게 코리아타운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이 동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들어봤지만 직접 경험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망설임도 있었지만 이번 여행이 제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을지 궁금해져서 결국 동참했어요. 시원한 토요일 아침, 저희는 작은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건물들이 점점 밝아지고 간판에는 한글로 쓰인 한국어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게와 작은 시장 사이사이에는 다채로운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고요. 길거리 음식점에서 풍기는 신선하고 매콤한 향기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마침내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는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풍경이 펼쳐졌어요.
노바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식당을 가리키며 그곳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저희는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길모퉁이마다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 보였어요. 수공예품, 예술작품, 전통 한복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었어요. 한 가게에서는 한 분의 친절한 아줌마께서 간단한 한국 공예품 만드는 방법을 시연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채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노바가 저를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 민준에게 소개해 줬어요. 민준은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반겨줬어요. 엠피리쿠스 교수님, 이라며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교수님의 연구와 사실을 중시하시는 모습을 많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존경심과 진심 어린 관심이 동시에 느껴져서 저도 조금은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민주는 저에게 코리아타운 곳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거리 곳곳에 깔린 여러 전통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걸으면서 민주는 한 벽에 그려진 벽화를 가리키며 고대 한국 상징과 현대 미술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벽화는 민준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모습이에요. 변화하는 동시에 언제나 뿌리를 자랑하는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말씀이 제게 문화를 단순히 오래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일상의 일부로 보게 해줬어요. 저희는 매콤한 국물과 구운 고기의 향이 가득한 작은 분식점 앞에 멈췄어요. 노바와 민주는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는데 처음에는 망설였던 저도 결국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한 입 한 입 맛보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맛과 식감을 발견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맛과 냄새를 통해서도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걷는 동안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어르신들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밝은 상점 간판부터 일부 길거리 공연자들이 입은 전통 의상까지 모든 곳에서 다채로운 색채가 느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에 들어온 것처럼 매 순간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였어요. 하루 종일 저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각 건물의 역사, 축제의 의미,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민주는 인내심 있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데이터와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감정과 추억, 역시 문화를 진실로 이야기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온전히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색채와 따스함,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 넘치는 삶의 한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가 단순한 사실과 수치 이상의 경험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노바와 민준과 함께 차로 돌아가면서 제 오래된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은 제가 데이터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너머의 아름다움과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코리아타운의 이미지, 가족들의 웃음, 매콤한 음식의 맛, 그리고 민준의 따뜻한 말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어요. 이번 여행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고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정신으로 더 많은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축제에 발을 들였어요. 공기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북소리가 제 가슴속을 울리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주었어요. 밝은 불빛이 화려한 한복과 현대적인 옷을 입은 공연자들에게 비추어졌고 제가 눈길을 돌리는 곳마다 움직임, 음악,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노바가 옆에서 웃으며 걸어주었고 민주는 저희를 사람들 앞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전통 북군들이 당당하게 북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발은 천둥처럼 땅을 내리쳤어요. 그러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거리 패션을 입은 젊은 무용수들이 뛰고 회전하며 나타났어요. 그들의 동작은 날카롭고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한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췄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때 제가 그렇게 믿어왔던 데이터와 차트들이 이 순간에는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 뼛속까지 리듬을 느꼈고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매콤한 찌개, 달콤한 떡,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의 냄새가 공중에 떠돌았어요. 노바가 저를 살짝 밀어주며 한 음식 포장마차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가서 김치 한 입을 맛보았어요.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제 혀를 깨워줬고 한 입 한 입마다 따뜻함과 역사가 느껴졌어요. 사람들 속을 걸으면서 저는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춤추는 아이들도 보였어요. 모두의 얼굴에서 기쁨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강의실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소속감이 있었어요. 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이 느낌 느껴지세요? 그의 눈은 따뜻했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진정한 힘이에요. 숫자와 데이터 너머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죠. 저는 감동의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문화가 단지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제 오래된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이로움과 존경,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잠시 후 노바가 저를 무대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는 한복과 현대적인 옷이 어우러진 공연자들이 원을 이루며 춤을 추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 원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리듬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음악이 점점 커지고 무용수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리에 몸을 맡겼어요. 제 가슴이 박자에 맞춰 오르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는 살아있다는 것을요. 마치 강처럼 흐르고 항상 움직이며 항상 변화하고 항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는 사실을요. 춤이 끝나자 관중들은 환호했어요. 저는 눈을 뜨고 주위에 웃는 얼굴들을 바라보았어요. 노바가 저를 꼭 안아주며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 감사해요. 이 모든 걸 보여주셔서. 이제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만 전할 뿐이라는 걸 알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무대에서 걸어 나오면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제 심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삶이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웃음, 음악, 그리고 함께 나눈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밤 축제에 빛나는 불빛 아래에서 저는 진정한 이해가 마음과 정신 모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평생 제 안에 간직될 거예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서늘한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저는 잠시 앉아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곱씹어 봤어요. 노바 방에서 들린 신비로운 음악, 루엘 교수님과의 뜻밖의 세미나, 민준과 함께 걸었던 코리아타운, 그리고 제 심장을 한 번도 그렇게 뛰게 만든 멋진 축제까지. 모든 순간들이 작은 씨앗처럼 자라나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큰 나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다시 대학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제 강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늘 확실한 데이터와 엄격한 사실만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숫자만으로는 온전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술, 음식, 음악, 그리고 기억들이 어우러져 문화를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캠퍼스를 걸으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배움이 단순히 공식과 차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제 강의실에서는 강의를 평소와 다르게 시작했어요. 저는 먼저 밝은 간판과 다채로운 벽화가 있는 코리아타운 사진을 보여주며 축제, 매콤한 음식의 맛, 전통 북소리와 현대 비트가 어우러진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여러분, 혹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만큼 삶이 가득 찼던 순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잠시 멈추며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학생들은 손을 들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음악, 예술, 음식이 깊은 감동을 준 순간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제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진정한 이해는 마음과 정신,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을 때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이 어떻게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해줬는지 이야기했어요. 제 의심과 그 의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린 과정도 함께 나누었어요. 사실과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았으면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서 교수님, 어떻게 의심을 극복하셨어요?
또는 무엇이 교수님의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쉽지 않은 변화였지만 천천히 이루어졌다고 답했어요. 가끔은 우리의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눈, 귀,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돼요. 라는 제 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 같은 대화가 오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노바, 민준, 그리고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다양한 요리들이 놓여 있었는데 각 요리마다 고유한 맛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식사하며 웃고 경험을 나누던 중 노바는 아빠 숫자만으로는 배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아빠도 그걸 보게 되어 정말 기뻐요. 라고 속삭였어요. 민준도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연결시켜준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평화와 설렘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배움은 평생 이어지는 모험이며 수많은 놀라움과 새로운 시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열린 마음과 기꺼이 열심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더 많이 듣고 이 새로운 깨달음을 만나는 모든 이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저녁 내내 부드럽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 집으로 걸어가며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 관점을 변화시킨 이 여정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고 숫자 너머의 숨은 아름다움을 언제나 찾아 나서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새로운 깨달음의 새벽은 사실과 감정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미래로 이끌어줄 제 길잡이가 되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